저희는 10월 프리뷰 영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날도 선선해지고 가을도 온 것 같은데 두 분도 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에 약간 수업 안 들으면서 편하게 약간 이번 학기 지내고 있습니다. 과학 멘토님은요? 저는 뭐 가을 맞아서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면서 기분 전환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신선한 곳이 많아서 좋네요. 이미 질문 멘토님은 저희랑 지금 벌써 4회 촬영을 했는데 벌써 4회나 됐나요? 이게 진행해보신 소감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제 일단은 똑똑하신 수학 멘토님, 과학 멘토님과 함께 이 유익한 얘기 저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제가 첫 회 때보다도 진행 실력이 조금씩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저도 오글거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제 실력이 느는 걸 보면서 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날씨가 좋아졌는데도 이렇게 계속 실내에서만 촬영을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답답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촬영을 야외로 나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요즘은 하고 있어요. 저희 거의 1년째 실내에서 촬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거의 1년째 여기 실내에서만 촬영을 했는데 바로 밖에 나가면 되게 예쁜 여기 캠퍼스 조경도 있고 맞아요. 멋진 강의실도 있는데 한번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멋진 강의실과 우리 학교의 그런 시설, 저희 학교의 시설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마침 10월 22일에 질문다락방 공개 강연이 개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0월 22일에 여러분들과 다 함께 카이스트 문지 캠퍼스 슈펙스홀에 모여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요. 질문다락방 공개 강연에는 유명하신 유튜버 궤도님 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님이신 유석영 교수님, 그리고 김갑진 교수님, 공경철 교수님 등 카이스트에 엄청 유명하시고 똑똑하신 교수님들이 함께 와서 여러분들과 질문과 관련된 강의를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개 강연에 이제 저희 질문 멘토, 수학 멘토, 과학 멘토도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카이스트로 초대하는 첫 번째 기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때 만나요.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네, 이번 10월 수학 키워드는 직선, 곡선, 그리고 경로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뭐냐? 이제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전 주제 중에 하나가 경우의 수 그리고 최대최소 이런 거였는데 그 중에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격자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번엔 아예 이 경로를 주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보면은 선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직선, 점과 점 사이의 경로는 이렇게 원래는 딱 이은 직선이지만 도로가 나 있으면은 저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택시 기하학이라고 해서 이제 그 어원은 그냥 택시가 다니는 도로가 이렇게 격자로 생겼으니까 붙인 건데 사실 또 다르게 부르기도 해요. 수학자 이름을 따서 저는 택시 기하학이라고 그 할게요. 분야 이름 자체가 택시 기하학인 건가요? 원래 이름은 네. 수학자 이름이 따로 있는 걸로 알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그냥 부르는데 택시 기하 이렇게 부르기 부르는 게 편하니까. 편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제가 직선과 곡선 경로인데 이 경우에는 약간 직선들을 모아놓은 경로죠. 최단 거리를 어떻게 찾느냐 이런 택시 기하학이 있고 이제 곡선에서의 경로는 또 뭐가 있을까? 곡선에서의 경로요? 네.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말만 들어서는 잘 어떤 이미지를 원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일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약간 저희 지구는 이제 3,009면이거든요. 네. 구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아직 안 타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타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앞에 화면이 보여요. 우린 지금 여기 날아가고 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왜 휘어져서 날아가지? 네. 정말 맞아요. 이렇게 휘어서 날아가거든요. 또 이 그림을 보면은 왜 그러느냐? 보면은 분명히 두 도시 간에 이동을 하는데 직선으로 해서 경로를 찍어 보니까 8,910km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휘어서 가니까 7,810km가 더 나왔어요. 짧네요? 그렇죠. 왜 이렇게 곡선이 또 경로가 더 짧을까 이런
궁금증은 이제 여러분이 구면에서 저는 사실 딱 처음 봤을 때 그냥 항로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나 아니면 이쪽 항공 지역은 뭐 가능한 부분이고 아니면 뭐 기상 이슈 때문에 이리로 가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거리가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로가 휘어진 것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지도가 저희가 구면을 평면으로 옮기다 보니까 지도에서의 직선이 사실 이제 구면에서의 최단거리는 아닌 거죠. 약간은 왜곡된 부분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제가 또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연구했던 약간 내용이 네. 구면 위에 어떤 두 점 사이에 최단 경로를 약간 다른 지도상에서 이제 바로 옮길 수 있게 약간 이런 식 변환?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예를 들어 구면상에서의 최단 거리는 되게 두 점을 알면은 구하기 쉽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도에 옮겼을 때 어떤 곡선이 그려지는가 그거를 바로 옮길 수 있게 제가 함수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표현하는 연구도 거죠? 해봤어요. 되게 재미있는 연구였어요. 고등학생 때 굉장히 수준 높은 연구를 하셨네요. 사실 별거 없지만. 좌표계의 변환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상 좌표계의 변환이다. 근데 이렇게 구면에서는 또 경로의 길이가 신기하게 설정이 된다. 좌표계 변환은 지금 해도 어려운 개념인 것 같은데. 하지만 간단하게 보면은 직교 좌표계와 이제 극좌표계 이런 느낌으로. 그것도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수학과라 하도 많이 봐서.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이런 경로도 있고 여러분이 또 많이 들어봤을 때 아까 말씀해주신 사이클로이드 곡선. 되게 이해하기 쉽게 공중에서 이렇게 낙하할 때 이제 가장 쉬운 예시는 공이 굴러가는 게 가장 빠른 곡선이 뭐냐 할 때 사이클로이드를 많이 배웠을 텐데 그 외에도 이렇게 비행기에서 낙하할 때 최단 거리로 가는 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처음에 쭉 낙하하다가 좀 평평하게 이렇게 가는 게 더 빨라요. 이것도 여러분이 혹시나 들어봤을 수 있는 여러분 나이에 플레이하면 안 되는 게임 같긴 한데 게임에서 배틀그라운드라고 배틀그라운드 그러는 봤을 거예요. 15세 이용가로도 많이 나오니까 네, 좀- 청소년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 게임에서 네. 되게 현실 고증을 이걸 제대로 해놓은 게 있어요. 정말요? 낙하산 타고 그렇죠. 치킨 먹으러 갈 때 맨 처음에 비행기에서 내리잖아요. 네. 그때 그냥 자기 목표 지점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이클로이드 형태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르다. 이거를 실제로 게임하는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더 빠르다. 고증이 되었다. 현실 와. 고증이 거기서 잘 되죠. 이게 굉장히 유용하죠. 여러분이 빨리 가면은 더 빨리 아이템 먹을 수 있고. 저는 처음에 이제 비행기에서 낙하 얘기를 하시길래 비행기에서 낙하하는 예시가 이상하게 적절한 것인가 하는 얘기가 들었는데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어가시네요. 그렇죠. 이거 되게 유용한 거니까 여러분 네. 알면 좋아요. 그래서 이번 달 주제를 이제 경로 그리고 직선 곡선, 직선 경로도 있고 곡선 경로도 있고 한번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여러분들 요즘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 10월 과학 주제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AI라고 표현되는 단어가 바로 인공지능을 뜻하는 영어 단어거든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인공적인 지능을 약자로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 관한 지식을 과학 멘토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AI 영어로 풀네임을 들어본 게 굉장히 오랜만인데 되게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 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인공지능과 AI입니다. 요즘에는 사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위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AI가 AI인지 모르고 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AI라는 개념이 사실 처음 딱 저희가 접했을 때만 해도 그만큼 생소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사실 막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두된 키워드가 인공지능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벌써 무슨 인공지능이냐 라는 반응이 사실 대다수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0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벌써 이렇게 일상생활에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거 보면은 이게 확실히 큰 변화긴 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AI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예전부터 사용이 되던 단어였어요. 그리고 이걸 주제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오.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처음 봐요. 이게 저는 아마 초등학교 때 네. 영화관에 가서 이 영화를 보고 초등학교 때요? 이게 네. 2004년 영화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본 영화가 바로 이 아이로봇입니다. 저는 집에서 본 것 같습니다. 아, 네. 유치원 때 봤을 수도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로봇이라고 해봐야 강아지 로봇? 혹은 뭐 로봇 청소기도 막 나오는 시점이었어가지고 제가 아는 로봇이라고는 가장 익숙한 게 뭐 선풍기 약간 이런 느낌밖에 네. 없었는데 영화에서는 사람의 형태를 한 로봇이 나와서 저는 굉장히 이 영화를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사실 그때만 해도 이 영화에서 나오는 로봇 자체가 정말 공상과학, 물론 지금 단계에서도 아직 조금 먼 미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레벨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바라봤을 때, 아, 이게 아예 마냥 불가능한 설계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까지는 왔다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만큼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한 거군요. 네, 그렇죠. 일단 영화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영화에서는 대표적인 AI 바로 비키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비키라는 존재가 이제 모든 로봇들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AI를 중심으로 영화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한 형사가 어떻게 보면 로봇과의 전쟁이죠. 그런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자제를 해야 할 텐데, 이 영화가 지금 단계에 와서 봐도 그렇게 막 촌스럽거나 한 구성이 아니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영화를 다시 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이거는 영화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 장면을 마주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과는 또 느낌이 색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AI가 어떤 거라고 규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걸 하는 게 AI죠? 저는 무언가 일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기계?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고 일을 하는 방법을 알고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기계와는 또 차별화 되는 점이죠. 이제 AI의 대표적인 특징이 학습이라는 말로 규명이 되거든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 사실 저희 이 단어 자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인공으로 만든 지능이잖아요. 저희의 뇌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이제 AI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구현화된 AI가 하는 일들은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세 가지는 아닙니다. 예측이 있고 분류가 있고 또 그걸 궁극적으로 실행하는 단계까지 이른다. 이제 예측이라고 하면은 정말 흔하게 요즘은 접할 수 있어요. 구글 같은 사이트에서도 이제 광고 띄워주는 거 있잖아요. 광고 키워드 같은 것도 저희가 최근에 관심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거 너 관심 있을 것 같아 한번 찾아봐. 이미지를 띄워주고 검색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정말 하루에 많은 시간을 그 휴대폰에 유튜브와 함께 보내실 텐데 그 유튜브 알고리즘도 맞춤형으로 요새는 다 제시가 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영상, 자기가 찾아본 영상들의 키워드가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가를 바탕으로 해서 이 분류에 해당하는 영상들을 새롭게 제시해주고 이것은 너의 취향에 맞을 것 같아. 너가 관심 있을 것 같아. 라고 예측해서 찾아주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AI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AI가 정말 간단한 예시를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아직도 미지수라는 게 정말 큰 가능성, 개발 가능성, 그리고 무서운 것이죠.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그래서 이제 이 AI라는 게 정말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중심적으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뉴스 같은 경우에는 암 발견을 하는 데에도 이 AI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일반적인 사진만 놓고 봤을 때는 사람의 육안으로서는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초기 증상의 암들을 주변의 특징적인 그런 스팟들을 특정해서 이것이 암이다, 아니다 라는 걸 초기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AI가 탑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AI의 장점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AI가 가진 위험성, 뭐 이런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네, 그래서 이번 달 과학 주제였던 AI 인공지능, 그리고 수학 키워드였던 직선, 곡선, 최단거리에 대한 프리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봤는데요. 유익한 지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질문다락방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른 친구 질문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할 여지가 많으니까 다른 친구 질문에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22일에 드디어 저희의 첫 공개 강연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관한 정보는 이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알 수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접속을 해서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창의적인 질문이 세상을 바꿉니다. 질문다락방. 안녕!